이번 시간에는 전자계와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보시게 되면 그림과 같은 콘덴서 C에 교번 전압을 가했을 때 콘덴서 내의 변이 전류는 얼마인가? 이 변이 전류라고 하는 것은 유전체에 흐르는 전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회로 이론에서 공부하신 C에 흐르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C, dt, dV로 쓸 수가 있습니다. 즉 V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C에 Vs sin 오메가 t를 미분하게 되면 오메가에 Vs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오메가 C Vs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답은 여러분들이 4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학인 관점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자, 얘를 평행판 콘덴서다 라고 보겠습니다. 평행판 콘덴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럼 여기에 가해지는 전압이 Vs sin 오메가 t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이 평행판 콘덴서의 극간거리를 d다 라고 보고 여기에 유전율을 입실론이다 라고 보면 여기에서 전개 2라고 하는 것은 전개색을 볼게요. 전개색 2는 d분의 V가 됩니다. 다시 한번 쓰게 되면 d분의 Vs sin 오메가 t가 전개의 세기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변이 전류 밀도 IT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라운드 t, 라운드 e이기 때문에 대입해보면 입실론에 그러니까 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런 얘기죠. 그럼 오메가에 d분의 vs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는 식이 됩니다. 그럼 구하고자 하는 변이 전류 ID라고 하는 것은 이 변이 전류 밀도에다가 면적 S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 S를 곱하라는 얘기죠. 입실론. 자, 오메가부터 쓸게요. 오메가 입실론 D분의 S, S를 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Vs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그러면 평행판 콘덴서에서 이것이 C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오메가 C Vs 코사인 오메가 T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풀어도 4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유전체 역률 탄젠트 델타와 무관한 것은 무엇이냐? 유전체 역률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것은 변이 전류 밀도분의 전도 전류 밀도입니다. 뭐 전도 전류 뭐 IC라고 쓰셔도 되고 뭐 J라고 쓰셔도 되고 뭐 그거 편의상 뭐 쓸 수가 있겠죠. 자, 이 변이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입실론 E다라고 쓸 수 있고요. 전도 전류 밀도라고 하는 것은 시그마 E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 E 파이 F 입실론분의 시그마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여기에 E 파이 F 이렇게 되겠죠? 자, 똑같이 밑에다가 D분의 S를 곱해 볼게요. 그럼 입실론 D분의 S 여기 입실론은 그대로 놓고 D분의 S를 곱해 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시그마에 D분의 S 이렇게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럼 얘는 다시 쓰게 되면 E 파이 F 얘를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시그마 S에 D 곱하기 요거 입실론 D분의 S 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는 보니까
R은 시그마 A분의 L 이거잖아요. 그죠? 얘는 저항 R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얘는 평행판 콘덴서의 정전 용량 C라고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F RC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겠다. 그럼 여기에서 이 탄젠트 델타와 무관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주파수 관계 있습니다. 그쵸? 정전 용량 관계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 관계 있죠. 관계 없는 것은 인과 전압은 관계가 없다.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공기 중에 1V/m의 전개를 1A 제곱미터의 변이 전류를 흐르게 하려면 주파수는 몇 메가헤르츠가 되어야 되는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변이 전류 밀도 ID라고 하는 것은 오메가 입실론 2로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쓰게 되면 2파이 F 입실론 2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묻는 것은 주파수 F를 묻는 거기 때문에 F는 2파이 입실론 2 ID다 라고 쓸 수 있고, 여기에서 문제에서 공기 중이기 때문에 입실론 제로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전개의 색이 1, 변이 전류 밀도 1입니다. 그럼 여기서 풀이를 해보면 2파이 36파이 여기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8 곱하기 10의 9승이 되고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18 하나 둘 셋 곱하기 10의 6승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의 6승은 메가가 되기 때문에 18,000 메가헤르츠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보시게 되면 도전도 시그마는 4이고 비유전율이 1, 비투자율이 1이고 비유전율이 80인 바닷물의 최소한 유전 손실 정접이 100이 되기 위한 주파수 범위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자, 유전 정접 탄젠트 델타라고 하는 것은 ID분의 IC가 되고요. 얘는 오메가 입실론 2분의 시그마 2가 되고,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 파이 F 입실론의 시그마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100 이상이 되기 위한 값은 얼마냐? 그럼 얘가 100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F는 이 100보다 크려면 요 F라고 하는 값은 여기서 구해지는 값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죠? 요것이 작을수록 이 값은 커지니까, 즉 요 등호에서 계산한 값보다 주파수가 작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얘를 요 식에서 얘를 주파수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F는 2파이 입실론 곱하기 100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2파이 곱하기 입실론 제로는 36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이고요. 곱하기 B 유전율이 81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곱하기 100분의 도전도가 4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8.89 곱하기 10의 6승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럼 10의 6승은 메가가 되겠죠. 그래서 이 주파수 F는 8.89 메가헤르츠보다 어떻게 해요? 작거나 같으면 요 값이 100 이상이 될 수 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체 중에 흐르는 전도전류 IC와 변이전류 ID를 같게 하는
주파수를 임계 주파수 FC이고 임의 주파수를 F라 할 때 이 전체 손실 탄젠트 델타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럼 여기에서 요 탄젠트 델타는 분명히 2 파이 F 입실론 분의 시그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 값이 1이 될 때를 임계 주파수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 값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 주파수 FC는 2 파이 입실론 분의 시그마다 라는 얘기네요. 그죠? 얘랑 자리를 바꾸면 되니까 FC는 2 파이 입실론 시그마다. 그쵸? 그러면 1이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그럼 여기서 요만큼이 FC란 얘기잖아요. 2 파이 입실론 시그마가 FC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F분의 FC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맥스웰 방정식과 관련이 없는 것은 맥스웰 방정식을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다이버젠스 D는 로 V라고 쓸 수 있고요. 다이버젠스 B는 0이라고 쓸 수 있고요.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컬 H는 전도전류 밀도 J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맥스웰 방정식 4가지가 되겠죠. 이거는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이고 얘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이고 이것은 패러데이 법칙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변이 전류 밀도를 포함한 앙페르의 주회적분 법칙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관련이 없는 것은 쿨롱의 법칙이 관계가 없죠. 가우스 법칙, 그죠?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여기 있고요. 스토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분을 선적분으로 바꿀 수 있다. 그게 스토크 법칙이 되겠죠. 2번에 쿨롱의 법칙은 관계가 없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자계에 대한 맥스웰의 기본 이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겠습니다.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자개 회전을 발생한다. 이거죠. 전도전류와 변이전류는 회전하는 자개를 만든다. 두 번째,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에 따라 전개 회전이 생긴다. 그죠? 자속 밀도의 시간적인 변화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세 번째,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아니죠, 이거. 독립된 자아는 존재할 수 없다. 그죠? 고립된 자아는 존재한다가 아니라 존재할 수 없다입니다. 전하의 전속선이 발산이 된다. 그죠? 로 V, 최적 전하 밀도가 있으면 발산하는 전속이 존재한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맥스웰 전자방정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른 것들은 다 맞는데 여기서 다이버젠스 B는 파이가 아니라 0이죠. 여기 다이버젠스 B는 0 돼야 되겠죠. 3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맥스웰 방정식의 미분 방정식에서 의미하는 것은 패러데이 법칙이죠. 얘를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E의 DL은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자개의 시간적 변화는 뭐예요? 기전력이 된다. 전압을 유도한다. 유도 기전력이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패러데이 법칙이잖아요.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패러데이 렌즈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자유공간을 진행하는 전자기파의 전개와 자개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여기는 G축이고요. 여기를 Y축이라고 하고 여기를 X축이다라고 하면 전개가 이렇게 X축으로 진동한다라고 했을 때 진행 방향은 G축이다 라고 보면 얘는 EX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개는 Y축으로 진동을 하며 진행은 G축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때 시작점 뭐예요? 같잖아요. 그러니까 즉 전개와 자개의 위상은 같다. 답은 3번 위상이 같다가 됩니다. 11번 평면 전자파가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유전체 내를 전파한다. 이때 전개의 세기가 다음과 같으면 자개의 세기는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서 이 전개와 자개의 세기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입실론 분의 뮤가 전개와 자개의 세기에 대한 비율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개의 세기 H는 얘랑 자리 바꾸면 돼요. 루트 뮤분의 입실론 거꾸로 되는 거죠. 에 EX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루트 뮤분의 입실론만 곱해주면 되겠다. 여기에 있는 식에다가 루트 뮤분의 입실론만 곱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있는 똑같은 요 식에다가 루트 뮤분의 입실론만 곱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수직 편파는 무엇인가? 수직 편파라고 하는 것은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직인 전자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수평 편파는 뭐예요?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평인 전자파를 의미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직인 거란 얘기죠. 다르게 얘기하면 대지에 대해서 수직인 전파를 의미합니다. 전자파가 아니라 전파, 즉 전개가 대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개가 대지에 대해서 수직인 면에 있는 전자파를 의미한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전개 및 자개가 지방향 성분을 갖지 않고 동일한 전개와 자개의 합한 면이 지축의 수직이 되는 파를 우리는 평면 전자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면 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14번 문제 전자파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자파의 속도는 주파수와 무관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전자파의 속도 V는 뭐라고 쓰나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즉 매질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상에 매질의 영향을 준다. 우리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F 이렇게 봐서 우리가 주파수와 관계가 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얘네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이거는 주파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매질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그때 주파수와 파장도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수식은 맞지만 매질에 의해 전자파의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전파 EX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파가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자파 E를 얘를 뭐예요? 고유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H는 고유 임피던스 분의 2죠. 그죠? 그러니까 전개를 고유 임피던스로 나누면 자개가 된다. 맞는 얘기예요. 그죠? 세 번째, 전파와 자파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평이 아니라
수직인 거죠. 수직인 파이다. 네 번째, 여기는 수직인 횡파이다. 이렇게 돼야지 맞는 거예요. 전파 EA와 EX와 좌파 EY의 진동 방향은 진행 방향의 수직인 횡파이다 이거예요. 네 번째, 매질이 도전성을 갖지 않으면 전파와 좌파는 위상이 같다. 맞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되어 있다. 수직인 횡파이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5번 문제. 투자율과 유전율이 이루어진 식. 요것의 단위는 뭐예요? 이건 속도잖아요. 속도. 미터 퍼 세크. 2번 되겠네요. 16번. 유전율이 다음과 같은 진공 중에 전자파가 전파될 때 투자율은 얼마인가? 자, 얘가 뭐라고 됐어요? 진공 중이라고 했어요. 그죠? 진공 중 투자율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뮤 제로.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이거잖아요. 그럼 4파이를 계산해보면 얘가 12.56이에요. 12.5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죠? 단위는 헬리퍼 메타.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비유전율이 4, 비투자율이 1인 공간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전파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루트 입실론 뮤 분의 1 이거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부분이 빛의 속도인 거죠. 얘가 3 곱하기 10의 8승 되고요. 곱하기 루트 비유전율은 4라고 되어 있고요. 비투자율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의 값은 2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1.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진공 중에 빛의 속도와 일치하는 전자파의 전파 속도를 얻기 위한 조건은 비유전율과 비투자율이 1이어야 되겠죠. 답은 3번 되겠습니다. 19번. 라디오 방송의 평면 주파수를 710kHz라고 할 때 평면파가 콘크리트 벽을 지날 때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결국엔 뭐예요? 속도 V를 구하라 이거죠. 속도 V는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3 곱하기 10의 8승 곱하기 얘는 5이고 얘는 1이니까 루트 5분의 1 되겠네요. 그러니까 3을 루트 5로 나누면 1.34 돼요.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가 됩니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20번 문제. 비유전율이 9이고 비투자율이 1인 매질 내에서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분의 전개가 되고요. 얘는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가 되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에서 요만큼이 120 파이가 되고 얘가 377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377 곱하기 루트 비유전율은 9이고 비투자율이 1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3분의 1 되겠네요. 그러면 뭐 40 파이가 되나요? 그래서 126 옴 정도가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21번 보겠습니다. 전개와 자개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고유 임피던스는 자개분의 전개라고 했고 얘는 루트 입실론 분의 뮤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크로스로 곱한 게 같아야 되겠죠. 그럼 루트 입실론 2는 루트 뮤 h가 되겠네요. 답을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22번 보겠습니다. 전개가 다음과 같을 때 평면 전자파가 자개의 시력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개의 시력값은 2가 되죠. 이것은 최대값인 거고 요게 시력값인 거죠. 얘가 자개의 뭐란 얘기예요? 전개의 시력값이라고요. 문제에서는 뭐예요? 자개의 시력값을 구하여라. 근데 얘 뭐죠? 진공 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개의 시력값, 전개의 시력값은 공기 중에서 얘가 얼마예요? 120 파이 377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잖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이걸 구하라는 얘기죠. H2는 자개의 시력값은 120 파이분의 1 2란 얘기예요. 그러면 120 파이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이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얘가 2가 되더라.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식 중 포인팅 벡터를 나타내는 식과 단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 우리 포인팅 벡터 P라고 하는 것은 뭐 P라고 쓰기도 하고 뭐 S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P라고 보죠. P는 E 크로스 H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개와 자개는 항상 수직이기 때문에 P는 그냥 E H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때 고유 임피던스는 전개와 자개의 비다 라고 되어 있고 이 값이 루트 입실론분의 뮤가 됩니다. 만약에 얘가 공기 중이다 라고 하면 입실론 제로 뮤 제로가 돼서 이 값이 120 파이 또는 377이다 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전개와 자개의 관계에 있어서 이 전개는 377 H다 라고 쓸 수 있고요. 자개는 377분의 2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포인팅 벡터 P의 크기를 H를 이렇게 넣으면 얘는 377분의 2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고요. 또 얘는 2 대신에 이거를 집어넣으면 377 H의 제곱이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이 전개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루트 377P라고 쓸 수 있고 자개의 색이 H라고 하는 것은 루트 377분의 P다 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 내용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도 아셔야 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어쨌든 포인팅 벡터를 나타내는 식과 뭐 단위를 써라 라고 했기 때문에 P는 E 크로스 H가 되고 얘는 단위 면적당 전력이기 때문에 와트 퍼 제곱미터가 됩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을 보시게 되면 자유공간에 있어서 포인팅 벡터를 P라고 할 때 전개의 시력값은 얼마인가? 전개의 시력값은 얼마냐라고 하면 이는 루트 377 P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됩니다. 25번 자유공간에 있어 포인팅 벡터를 S라고 할 때 전개의 세기의 시력값은 얼마이냐? 전개의 세기는 요거죠.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쓰게 되면 2는 루트가 있네요. 루트. 요 377이라는 게 뭐죠? 이거죠. 루트 입실론 제로분의 뮤 제로이고 요 p 포인팅 벡터를 요 문제에선 s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답을 찾으면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2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보면 진공 중에 A점에서 출력이 50kW의 전자파를 방사하여 이것이 구면파로 전파할 때 A점에서 100km 떨어진 B점에서의 포인팅 벡터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A점에서 전력이 50k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전자파가 이러한 구면의 형태로 방사가 된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 A점으로부터 100km 지점에서의 포인팅 벡터 값은 얼마이냐라는 얘기예요. 뭐 포인팅 벡터를 제가 편의상 S라고 써볼까요? 얘는 뭐라고 했죠? 단위 면적당. 이 구면의 면적은 4파이 R 제곱이 되고요. 당 전력 P가 되겠죠. 그럼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4파이 곱하기 100km니까 100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이 되고요. 전력은 50kW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와트 퍼 제곱미터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개 시료값이 1mAh/m인 평면 전자파가 공기 중에 수직되는 수직 단면 10제곱미터를 통과하는 전력은 얼마인가? 전력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적어보면 H가 지금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암페어 퍼 메타이다. 이런 얘기네요. 그럼 여기에서 포인팅 벡터 S라고 하는 것은 E 크로스 H가 되고요. 얘를 자개로 표현하면 377H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전체 전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 포인팅 벡터에다가 뭐를 곱하면 돼요? 면적을 곱하면 되겠다. 그럼 얘는 377 곱하기 H의 제곱에 면적을 곱해주시면 되네요. 그렇죠?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377 곱하기 자개의 세기 H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의 제곱 되겠고요. 면적이 10제곱미터를 통과한다라고 했어요. 10제곱미터를.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3.7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와트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8번 볼게요. 100kW의 전력이 안테나에서 사방으로 균일하게 방사될 때 안테나 1km 지점에서의 전개의 시료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에는 100kW의 전력이 방사가 되고 얘로부터 1km 지점 그죠? 1km 지점에서의 뭐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전개의 시료값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 전개의 시료값은 우리 어떻게 구했어요? 루트 377 S 뭐 또는 P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포인팅 벡터 뭐 S라고 써도 되고 P라고 써도 되고 그럼 루트 377 곱하기 이 면적이 뭐죠?
9의 면적이에요. 그죠? 4파이 R 제곱 적어보겠습니다. 4파이 R 제곱, R이 1kg니까 1 곱하기 10의 3승의 제곱 분의 전력은 100kg니까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1.73 전개의 단위 볼트 퍼 메타다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을 수 있겠죠. 이것이 단위 면적당 전력인 포인팅 벡터가 됩니다.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방송국 안테나의 출력이 W이고 이로부터 진공 중 Rm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와 자개의 시료치 H는 얼마가 되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방송국에서 출력 W 와트의 전력이 나오고 얘로부터 R 지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이 자개의 세기 H라고 하는 것은 루트 377분의 P 또는 S,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루트 377분의 1, 요 포인팅 벡터 S는 뭐라고 쓸 수 있나요? 4 파이 R 제곱분의 전력 W,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4 R 제곱은 2 R의 제곱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얘를 바깥으로 내보내면 2R분의 1에 루트, 그럼 나머지를 다시 다 쓰면 됩니다. 377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나요? W,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답은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30번 보겠습니다. 자유공간 내의 고유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계속 했던 거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 이게 120 파이 또는 얘가 377 되는 거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1번. 주파수가 1MHz인 전자파의 파장은 공기 중에서 몇 미터인가? 공기 중에서 몇 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기 중에서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F다 라고 쓸 수 있죠. 그럼 문제에서 파장을 물어봤습니다. 람다는 F분의 V가 됩니다. 그럼 주파수는 문제에서 1 메가 10의 6승이고요. 공기 중에서 전파 속도는 3 곱하기 10의 8승 됩니다. 따라서 300 메타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유전율, 입실론, 투자율, 뮤인, 매질 중에 주파수 F의 전자파가 전파되어 나갈 때 파장은 몇 미터인가?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똑같이 속도 V라고 하는 것은 람다 F인 거죠. 그럼 파장 람다는 F분의 V가 되죠.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F분의 1 2고 전파의 속도는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되잖아요. 그죠? 그럼 F 루트 뮤 입실론 분의 1 찾아보면 2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도전성을 가진 매질 내의 평면파에서 전송계수 감마를 표현한 것으로 알맞은 것은, 우리가 어떤 전송을 할 때 회로로 표현을 하다 보면 이러한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R, 그리고 여기에는 L, 그리고 병렬로 G와 C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합니다. 즉 여기에서 이쪽으로 어떤 전파를
전송하는데 이런 회로들이 무수히 길게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G를 우리는 직렬 임피던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Y를 병렬 어드미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직렬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이고요. 병렬 어드미턴스는 G 플러스 J 오메가 C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전송계에서 감마라고 하는 것은 루트 G Y다라고 쓸 수가 있고 루트 G라고 하는 것은 R 플러스 J 오메가 L Y라고 하는 것은 G 플러스 J 오메가 C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럼 얘는 어떠한 복소수의 형태이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J 베타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감쇄 정수다라고 얘기하고요. 단위는 볼트 퍼 메타가 되고 이 베타라고 하는 것을 위상 정수다라고 얘기하고 단위는 라디안 퍼 메타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해당 문제에서는 이 전송계수 감마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쓸 수 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